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면접을 해도 그 아이들이 그 윗대학으로 사실은 이제 뺏겨 나가겠죠. 전에는 제목과 저자만 기록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고 어떤 토론했던 시간에 어떤 주장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녹여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교과 세트 고민 멈춰! 전국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중학교 총 600개 학교에서 구매한 도서, 출시 4개월 만에 3000세트 완판한 도서, 공부의 신 강성태도 인정한 도서,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 수시를 준비하는데 아직도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을 모른다?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 책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에 맞는 교과별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의 학과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 이렇게 총 7개의 계열로 나눴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 총 58개의 과목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계열별 대표 학과에 적합한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18명의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여 집필한 엄선된 주제들이며 그 개수가 무려 4053개나 되는데요. 이 책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교과세 득 탐구 주제 걱정은 끝!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문 계열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타이틀을 보시면 관심 계열과 교과군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세부 과목명과 탐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관련 키워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역, 즉 해당 과목의 단원별 성취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 학과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탐구 주제인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활용 자료의 유의점입니다. 탐구 주제를 활용 시 참고해야 할 점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탐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교과 세특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부디 이 책을 적극 활용하시어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입시 생활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생기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 학생부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아이들에게 학생부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로 차별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도서, 전국 500개 교회에서 사용 중인 학종준비 해결책 학생부 바이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7개 계열별 맞춤형 진학 설계 가이드를 통해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가 가능하다고요. 이 도서는 학생부 각 영역에 대한 대학의 평가 요소 및 학생부 관리의 이해를 돕고 각 영역별 기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등에 대한 계열별 학과별 추천 활동과 맞춤형 기록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교과 세특에 발맞춰 국영수사과 교과군 모든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예시까지 수록되어 있는 엄청난 도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7개 계열에 해당하는 대표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설명과 그에 적합한 선택 과목이 나와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차별화된 활동, 평가 요소에 부합하는 핵심 내용의 기재로 학생부 관리의 완벽한 길잡이 학생부 바이블. 학생들이 나의 학생부에 이렇게 적히겠구나 하며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선생님들 또한 학생 지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키트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오늘 1일 호스트를 맡은 친절한 영재씨라고 합니다. 네, 오늘 친절한 동준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오늘 제가
더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선생님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팀메이트 임남철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내용은 대학 입시제도의 이해, 그리고 학생부 변화 및 기재 방법 안내, 그리고 진로 독서 운영 방법까지. 그럼 드디어 오늘의 메인 시간이죠. 네, 임남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원외고 교사 이남설입니다. 오늘 주제는 입시와 이제 연결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변화된 내용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엑셀을 활용한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올해 제가 이제 진로 독서 이제 운영을 했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뭐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이제 수시 지원하는 이제 수시 모집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정시 총 이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올해가 이제 2023학년도 이제 정시 모집이 이제 조만간 실시가 될 거고요. 수시 모집이 최대 한 78%까지 진행이 되었죠. 내년도에 이제 2024학년도가 되겠네요. 2024학년도에 이제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수시 모집이 전국의 이제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이죠. 한 뭐 200개 정도가 되는데 200여 개 대학에 한 79%까지 이제 수시가 늘어나고 정시가 한 1%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해마다 급격하게 바뀌진 않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입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있었죠.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또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지역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에 한 1,7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교과 전형이 늘어나면서 입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상위권 대학의 많은 이제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좀 적게 하다가 최근에는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하려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이제 그 수도권의 이제 대학들이요, 이제 지역을 균형 있게 선발하라고 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됐었죠. 그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한 1,700명 정도의 인원이 작년에 이제 늘어났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현재 2학년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2학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500명 가량 감소하고 종합 전형이 한 500명 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가 한 600명 가량 증가한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 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종합 전형이 많이 줄었잖아요. 실기 실적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면은 홍익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익대가 이제 미술 우수자, 그러니까 실기가 없는 전형이 있죠. 한 500명 가량의 인원을 예전에 이제 종합에서 이제 실기 실적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합 전형에 많은 대학들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은 한 500명 가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놨고요. 아마 동덕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감소했는데, 아마도 눈에 띄는 대학은 고려대학교가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서 종합 전형으로 한 211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교과를 줄이고 종합을 늘린 모습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를 보시면 인하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 209명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제 종합 전형을 한 257명을 감소시킨 모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증가한 순으로 좀 넣어봤고요. 경북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681명이 늘어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천천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학생 이제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은 이제 어느 대학이 많이 증가했냐면 충남대학교를 보시면 충남대가 종합전형에 한 332명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이 한 593명 정도 인원이 수도권에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됐죠. 거의 4,000명 이상을 줄였는데 아마도 이제 입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더 양극화되는 형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수도권은 정시는 굉장히 많이 줄이고 수시 모집을 더 많이 늘리는 형태로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을 또 이렇게 많이 늘린 학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흥시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가 수능 위주 전형을 216명 증가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자료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대부분 다 10% 이상 선발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는 다 이제 모두 다 종합 전형을 뽑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제 회색 부분이 이제 논술 위주 전형이고요.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이 이제 또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또 오른쪽에 가장 많이 이제 보이시죠. 하지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이 다 40% 이상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나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40%가 넘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실기 실적 그 비율을 좀 넣어놨는데, 일부 대학은 굉장히 적게 뽑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체능을 선발하지 않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60% 반영하고, 그리고 실기를 뭐 40% 반영하는 형태로 하면 수능 위주 전형에 이제 분류가 되죠. 뭐 그런 형태로 좀 뽑는 대학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보시면 이제 교과와 이제 종합의 비가 한 1대3 정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 한 40% 가량 되는데, 일부 대학은 예체능 학생들도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 위주로 많이 또 뽑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이제 종합 전형은 당연히 서울대가 많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이제 대학에서 한 10% 이상 선발을 하는데, 모집 규모가 원래 큰 대학이 있고 작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인원이 작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하는 거고요. 서울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 없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이제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선발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은 경희대가 가장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경희대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에 이제 포함을 하면 73개 대학이 있죠. 약 70개 이상의 대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시 비율이 90%가 넘는 대학부터 작은 대학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보니까 가천대학교가 수시가 70%, 뭐 정시가 30% 이렇게 뽑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성균관대를 보시면 이제 정시가 40%가 되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 모집이 많이 뽑는 대학인데, 뭐 일부 대학들은 예를 들면 뭐 한국체대라든지 뭐 중앙승가대, 주계예술대, 뭐 일부 대학들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소수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은 한 뭐 10몇 개 정도만 정시가 40%가 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방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몇 년 후면 대학들이 많이 이제 통폐합이 또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대학을 추천하면 좋을까 해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경희대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로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 뭐 종합 전형, 이게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가 주제고 대입제도랑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입제도를 사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 2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특강 같은 데 가면. 근데 오늘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고요. 교과 전형의 특징은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면접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대학은 내신으로만 뽑지 않고 내신 성적에 서류를 반영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내신을 70%, 그 다음에 서류를 30%, 뭐 이런 형태의 대학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도 보시면 이제 면접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서류라는 게 결국 학교 생활기록부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제가 학교 생활기록부인데 그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건국대부터 한국예대까지 5개 대학이 이제 연구한 자료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해서 총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평가 요소를 이제 만들어서 내년부터 많은 대학들이 활용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가지 평가 영역이었죠.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정리를 해서 학업 역량, 뭐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교과 전형이 제가 이제 좀 살펴봤을 때 상위권 대학들은 단순히 이제 성적만 가지고 뽑기보다는 이제 약간 서류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다시 해봤는데 내년이죠.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고려대가 현재 이제 서류 20%를 교과 전형에 반영하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또 이제 정성평가로 보겠다는 얘기고, 경희대가 올해 그 30% 교과 종합 평가를 했죠. 건국대도 서류평가 30%가 들어가고요.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경북대하고 부산대도 내년도부터는 서류평가 20, 뭐 학업영역평가 20. 그래서 단순히 내신만 반영하지 않고 서류를 좀 확인하는, 뭐 교과 세특을 본다든지 선택 과목을 한번 확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도 단순히 뭐 서류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고 면접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지만 2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대학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를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올해 중앙대가 이렇게 뽑고 있죠. 왼쪽에 다빈치, 오른쪽에 탐구형.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면접을 실시를 하고요. 오른쪽은 서류 평가가 있는 이런 2가지 전형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이런 2가지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하대도 올해 이렇게 이제 2가지 형태로 면접을 보는 전형과 이제 서류를 보는 전형으로 뽑고 있죠. 이제 내년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인하대는 특징이 이제 내년에 이제 서류 종합평가, 그러니까 서류 100 전형이 이제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서류와 면접을 다 이제 실시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종합전형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면접을 해도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윗대학으로 사실은 이제 뺏겨 나가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면접을 잘한 학생들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면접을 우수한 학생들은 결국은 윗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대학들부터는 이제 서류와 면접 또는 이제 서류 100, 요 2가지를 이제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또 이렇게 새로 도입한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교과전형이 약간 종합과 유사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종합전형도 교과전형하고 약간 뭔가 유사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생활기록부에 내년에 이제 없어지는 영역이 많죠. 반영이 안 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50%, 70% 커트라인 성적이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개 대학만 이렇게 이제 고려대 등, 그러니까 고려대가 아니고 고려대 수준에 해당하는 대학들, 뭐 중앙대 수준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뭐 내신 50%, 70%, 뭐 인문은 경영학과, 그 다음에 자연은 컴퓨터공학, 요런 이제 과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또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하나 더 넣었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이제 정시 이제 백분위, 이제 고려대부터
뭐 밑에 한경대까지를 이제 위에는 이제 경영이죠. 밑에 아래쪽은 컴퓨터 쪽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교과 전형에 이제 50% 커트라인 성적하고 종합 전형에 50% 커트라인 성적을 비교해 보시면 대학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되면 비교과죠. 뭐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예상컨대 뭐 일부 대학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이제 점수 차이가 물론 단순히 숫자로만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많은 대학들에서 보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빈치하고 탐구형 하나는 이제 면접이 있고 하나는 서류만 가지고 뽑는 전형인데요. 사실은 이제 왼쪽에 다빈치형은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죠.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고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보다는 뭐 특목고나 뭐 자사고 비평준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이제 경영학과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를 보시면 다빈치하고 똑같은 종합 전형인데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다빈치형과 이제 면접이 없는 탐구형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주의하실 점이 중앙대가 이제 일반고가 종합 전형에 작년 결과를 보면 한 60%가 이제 입학한 걸로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앙대 다빈치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탐구형은 이제 일반고가 아닌 이제 다른 유형의 학교 아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신이 이제 오히려 서류 100이 더 떨어지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자료죠. 이 자료가 이제 대학 알림이란 사이트란 곳에 가시면 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은 대학들이 지금 보시면 서울에 이제 명지대부터 뭐 서울시립대 해가지고 굉장히 많고 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면접형, 서류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들이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자료를 넣고 이게 이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이 자료가 이제 탑재가 돼 있어요.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가 이제 운영하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뭐 당연히 뭐 좀 상황이 다 중앙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서류형 같은 경우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경기, 인천 지역 같은 대학도 뭐 서류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신 성적을 좀 더 세밀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교과 세특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또 면접을 통해서 변별이 가능하겠죠, 일부분. 그러다 보니까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이제 성적 차이가 당연히 이제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앙대처럼 이제 특목고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대학과 일반고 아이들이 주로 들어가는 대학은 뭐 서류형과 이제 면접형의 점수가 이제 중앙대는 서류형이 더 낮지만 나머지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좀 최상위권 대학 아닌 대학들은 서류형의 이제 성적이 더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변화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연수를 많이 받으셨고 특히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수상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자유동아리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도 이제 교회 봉사, 그러니까 외부 봉사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모든 교과에 작년부터 기록을 하게 뭐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현재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이제 독서활동 상황이 이제 올해 3학년까지는 제목하고 저자명이 이제 기록이 되죠. 그 내년부터는 이제 저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뭐 독서활동이 뭐 중요하지 않는 거냐, 안 중요해지냐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좀 더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뭐 책을 읽고 발표를 한다든지 뭐 토론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교과 세특이나 뭐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에 기록이 가능하잖아요. 전에는 제목과 저자만 기록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고
어떤 토론했던 시간에 어떤 주장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녹여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재 활용 가능한 자료 다 알고 계시죠. 뭐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그 다음에 수업 산출물, 뭐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그리고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고 선생님이 지도하셔야 되고 학생이 직접 쓴 거, 작성한 것만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금지 사항들도 많이 또 늘어났죠. 그래서 특히 뭐 논문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탐구 활동에 대한 뭐 이런 기록들도 함부로 적을 수는 없고 매뉴얼대로 또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모든 학생에게 기록을 하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또 있잖아요. 한 500자를 더 적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수업량 유연화 해가지고 보통 17차시에서 마지막 차시 보통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학기 말에 한 일주일 정도를 많은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융합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이제 적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죠. 아마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아마 이 개인 세특에 대해서 뭐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업량 유연화에 대한 자료는 그냥 잠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가 이제 결국 면접이잖아요. 면접 문제, 면접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서울대에서 선생님들 자문을 받아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배포한 적이 있는데 뭐 결국은 국어나 이제 뭐 수학이나 뭐 또는 뭐 영어나 다 이제 그 과목에서의 중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적어달라 그런 식으로 뭐 서울대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이트들이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라든지 이런 곳에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또 개발을 했죠. 작년에 이제 배포가 됐죠. PDF 파일로.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직도 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교과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떻게 기재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로 매뉴얼이 좀 예시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학생의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을 종합한 예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과 세특인데 읽어보면 약간 종합의견 같은 내용이 뭐 앞줄에 써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 과제 해결력이 우수하고 열정이 많은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과 세특을 뭐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따른 이제 기재 예시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쓰고 아이의 참여한 모습을 이제 기록해주고 이런 예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행한 과제. 그래서 어떤 과제를 제시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활동을 했다,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뭐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예시인데 뭐 진로랑 연결한다든지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언급하면서 하는 모습을 또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연계한 예시,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참고해서 적어준 예시들도 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배포된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련된 과목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음악미술 체육 기술과정 정보교과도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관련된 이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상위 학생은 이제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뭐 수업을 들으면 이제 호기심을 갖고 탐구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심화 탐구 활동을 하는 이제 이런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죠.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 모습을 잘 기록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교과 세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입시죠. 내년도 입시. 올해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입시에서는 결국은 교과 세특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 해서 이제 저도 참여했던 이제 책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탐구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교과 활동 시간에. 그래서 이제 7개 계열별로 국영수, 사과 교과마다 이제 한 탐구 주제를 한 뭐 4,000개 이상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점점 적어야 되는 학생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해서 교과서 획득 탐구 주제 바이블도 이제 있지만 이제 뭐 교양 과목도 다 개발이 돼 있고요. 예체능도 다 개발이 돼 있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학생부 바이블은 탐구 주제만 개발해 놨더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럼 이거를 응용해야 되냐 궁금해 하셔서 같이 개발한 책입니다. 학생부 바이블이.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죠.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엑셀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 지가 몇 년이 벌써 됐고 해마다 조금씩 약간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다듬어서 올해로 이렇게 배포한 자료고요. 지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이제 교과서 획득 쓰실 때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뭐 여기 이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고 보시면 이제 학적과 진로, 그러니까 아이의 학년 반 번호, 성명, 진로 희망까지 만약에 조사가 되면 1, 2, 3학년 전체 학생의 이제 자료를 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전 교사한테 배포하면요.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진로 희망을 확인하면서 교과 획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전교생의 학적을 넣는 이유는 그 학교 선생님 전체가 쓰시라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내용을 넣어주시고 쓰시려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참고해서 넘어가고요. 선생님들 과목마다 이제 그 역량이 있잖아요. 역량. 그래서 그것도 과목을 선택하시면 역량이 바뀌도록 제가 다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 수업 활동 주제 작성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과서 획득을 쓰실 때 뭐 보통 뭐 문장을 5문장 쓰실 수도 있고요. 뭐 한 뭐 3문장. 큰 3가지 주제로 쓰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제의 앞머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트에 뭐 머릿말을 먼저 넣어놓고, 근데 이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동일한 과목을 여러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저거를 좀 공유하시면 교과서 획득의 편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교사 간에 이제 기록의 차이가 난다 해서 뭐 유불리가 있지 않냐 그런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교과 협의회 때 뭐 시험 문제 출제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교과서 획득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논의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시트에 이제 내용을 먼저 넣어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학생들의 학년 반 번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학적 전체가 들어가 있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아이들의 학년 반 번호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학번, 성명, 진로, 희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평가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제 쓰실 수 있잖아요. 교과서 획득을. 우수한 학생들은 좀 더 써주고 싶은 말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앞쪽에 써주시면 그게 이제 앞쪽에 교과서 획득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 1부터 15까지 제가 쪼개놨는데, 위에 있는 파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먼저 머릿말을 만든 거죠. 머릿말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내용을 쓰시면 내용이 기록된 학생 것만 합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1번 학생은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다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학생, 물리학자가 이제 희망인 학생은 보니까 수업이 조금 이제 1번 학생보다는 참여도가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물리학 실험에서만 좀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물리학 실험에서 오차의 원인을 잘 분석함이라고 그 한 문장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문장이 합쳐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 수도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셀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도 모든 교사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도
동아리는 이제 학년만 번호 넣으시면 당연히 아이들의 뭐 진로 희망, 성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주제는 동아리는 이제 혼자서 하시니까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뭐 자율 부분은 뭐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그 활동마다 한 것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물리학자가 희망인 학생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토론 활동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활동에서 반론을 제기함. 요거 한 문장만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교사가 꾸민 학생은 동아리 부장도 하고 주제 발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문장이 저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맞춤법만 한번 검사하시고 입력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오늘의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생활기록부 뭐 작성 방법이나 뭐 매뉴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독서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뭐 수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유동아리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도 빠지게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참고해서 제가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올해.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울대가 자기소개서 3분 문항이 이제 독서죠. 이제 없어지죠.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저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진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 활동 시간에 책을 읽고 책을 왜 읽었는지, 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발표를 시키고 그거를 한번 기록을 해주면 어떨까. 그게 사실 진로 활동과 관련성이 많잖아요.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평가해보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고민해보는 활동이 진로 활동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A4 용지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책을 읽힌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발표하다 보면 한 학기 내내 이제 발표만 하다 끝나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패들릿이라는 거를 저도 전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 패들릿을 활용해서 영상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탑재를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진로 활동으로 운영해도 되고 또는 뭐 이제 교과 선생님들은 수행 평가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하기 힘들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희망 학생만 받아서 뭐 발표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요런 이제 패들릿 이런 틀을 만들어서요. 제가 이제 왼쪽에는 아래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 반디캠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인데 그 사용법을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올려놨어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오른쪽은 저 형태로 그냥 1번부터 5번, 뭐 6번부터 10번 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직접 올리라고 한 거죠. 예, 독서 활동지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1학기 때 2학년 아이들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잠깐 아이들 이름을 싹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제목에는 자기 번호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뭐 영상 시간은 뭐 최대 3분 정도로 만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파워포인트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쓰면 저장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뭐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반디캠이란 프로그램은 무료로 아이들이 쓸 수가 있고요. 저장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화면이 녹화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탑재를 시키고 일부 잘한 학생들은 진로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발표를 이렇게 하는 형태고 시간이 되는 경우는 또 직접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럼 기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또 적으시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2학기 때 이제 1학년 아이들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양식을 수업 시간에 이제 제시해주고 1학년도 똑같이 진행했는데 소감문을 받는 거죠. 아이들한테 책 제목, 그 다음에 뭐 저자명, 그리고 책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적어서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하라는 식으로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수업 시간 중인 거 보이시죠? 숫자가. 오후 뭐 1시 26분 수업 시간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나중에 이걸 참고해서 이제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과 관련된 독서를 아이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무슨 책 봐야 되냐고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정한 게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계열이요, 뭐 인문계열, 뭐 사회계열, 뭐 공학계열, 자연계열, 뭐 의학계열 여러 가지 한 뭐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뭐 공학계열인 애들이 없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넓게 범위를 정해서 책을 읽고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뭐 2학년 정도 되면 학과를 정하기가 힘든 아이들은 학부가 있잖아요. 학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전기,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과를 묶어서 학교들이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죠. 그래서 학부 관련 독서를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때는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학과를 정해야죠. 그래서 학과 관련 독서 활동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제가. 대입이 변화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한 아이들은 인생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고3 때 아이들이 자기의 갈 길을 또 찾아서 원하는 또 대학을 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업 역량,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이제 내년에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자율활동에 한 권 읽고 동아리 활동에 한 권을 읽고 진로활동에 한 권을 읽고 뭐 개인 세특에 한 권이 또 들어가고 교과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하면 또 힘들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뭐 특정한 몇 교과가 했을 때 뭐 1년에 뭐 10권, 그러면 1학년 때 10권, 2학년 때 10권, 3학년 때 10권만 해도 30권이면 상당히 많죠, 그 책이면. 그 책 제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읽고 뭐 발표한 내용 또는 뭐 토론에 참여한 내용, 아이의 소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생활기록부에 녹여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요. 조만간 발표가 나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가 조만간 된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1학년에 이제 공통과목을 보시면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신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이 국어 교과에 국어, 수학 교과에 수학, 뭐 영어 교과에 영어 이렇게 한 과목씩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요. 교과서가 이제 2권이 되고요.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은 1학년을 담당하시면 1학기 때 공통국어 1, 2학기 때 공통국어 2. 그게 이제 교과서가 2권이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으면 사실 속상한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교과 세특이 이제 500자, 500자, 1000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됩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들이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세특을.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건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이제 진로 활동 또는 뭐 독서 활동, 그러니까 교과에서도 독서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시고 500자, 이제 뭐 한 학기 500자가 되겠죠. 500자에 뭐 200자 정도 또는 뭐 절반 정도를 독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을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어떤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이 늘어나겠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늘어난다면 좀 더 이제 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하진 않겠죠. 학교에서 운영을 하셔도 아마 뭐 일부 학생만 이제 참여할 가능성도 높은데 아마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어떤 발표나 어떤 토론 활동이나 어떤 탐구 활동에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한 학생들이 우수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을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는 평가가 가능할까 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탐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업 역량에.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책을 아이가 읽는 활동이 지적 호기심 아닌가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궁금해서 관심 있어서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탐구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에 보시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책을 선택해서 읽고 깨닫고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의 협업과 소통 능력인데요. 책을 읽은 학생이 다른 학생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올해 제가 1년 동안 1학기에는 2학년 아이들을 한번 시켜봤고요. 2학기에는 이제 1학년 아이들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그거를 정리해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그거를 좀 정리하다가 왔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한 이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는 하나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는데요. 카이스트가 이제 올해 자기소개서가 문항수가 4개거든요.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가 1, 2번이 공통문항이잖아요. 근데 카이스트는 1, 2번 공통문항을 2, 3번으로 밀어놨어요. 뒤로 밀려놓고 1번 문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보시면 아이가 한 활동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활동이 아니고 질문을 쓰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자신만의 질문. 그러니까 이제 뭐 카이스트는 어떤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뭐 질문에 대해 써보고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는지를 작성하는 게 1번 문항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하기는 쉽진 않은데 좀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가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써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거를 좀 연결해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 카이스트는 원래 이제 제가 근무하는 뭐 인문사회 계열이 아니고 자연공학 계열 쪽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인문사회 계열도 뭐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독서 이론 목록을 5개 내라고 했습니다. 올해 카이스트가. 그러니까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건 변함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의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이제 이 카페입니다. 진로진학 상담 무작정 따라하기 카페고요. 요즘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시즌이 되면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제 어떻게 막 여기저기 하다가 들어오게 되셔가지고 요즘은 뭐 한 50분 정도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든 카페고요. 필요하시면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은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요. 요 2번째 카페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 상대로 운영하는 카페고요. 어디가의 입시 결과는 이제 작년 자료를 보려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재작년 자료는 연도를 다시 바꿔서 대학을 다시 선택해서 봐야 되고요. 3년 전 거를 보려면 다시 연도를 또 바꿔서 대학을 다시 선택해서 입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상담할 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3개월 정도를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학교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상담을 더 빨리 하려고 그런 겁니다.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시 선발 비율이 점점 높아질까요? 라는 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네,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들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예. 정시 선발 비율은 이제 올해까지 그 16개 대학에 이제 40%를 맞추라고 해서 다 맞춰졌고요. 더 많은 대학들이 더 늘리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게 중간에 사라지는 아이들을 고민하거든요. 입학을 했는데 끝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입학을 해서.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대학도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거든요. 어떤 전형인지. 거의 대부분이 정시로 들어온 수능 위주 전형 아이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한 문제가 이제 대학이 바뀐 거거든요. 한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이탈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학들이 더 정시를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는 더 심각하죠. 정시의 선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률이 3대 1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를 더 줄이고 수시를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좀 더 양극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해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 입시와 관련해서 크게 바뀌는 점이 혹시 있을까 하는 질문 주셨네요. 고교학점제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이제 새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 학년이 이제 사실 중학교 현재 1학년 아이들이고요.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바뀌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우선 중학교 2학년까지는 현재 고등학교 체제가 그대로 가게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은 대입제도를 바꾸려면 빨리 이제 지금 교육과정 발표를 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성적 처리 방식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는 뭐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중학교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중학생들은 사실은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에 어떤 뭐 입시 변화가 생겨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골고루 하는 아이들이 요즘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지 유형의 교과서 혜택을 알려주셨는데요. 최근 트렌드에 좀 더 맞는 유형이 있을까요? 예전엔 팩트 중심으로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단순 나열이 되지 않고 역량이 드러나도록 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그게 이제 역량 얘기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보통 했던 얘기고요. 뭐 상위권 대학들도 역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지금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왜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아이들이 녹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적으실 때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더 했는지를 조금 이제 발표를 할 때 시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활기록부에 규정이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기록을 약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과서 혜택 작성할 때 함께 가르치는 동료 교과 선생님과 협의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편차가 발생하고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과목을 여러 교사가 가르칠 때 교과서 혜택을 잘 협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주제가 있었잖아요. 머릿말. 그러니까 머릿말을 먼저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교과 선생님들끼리 그 뒷부분은 알아서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을 이제 교과서 혜택에 적을 것인지 앞부분, 머릿말 부분만이라도 뭐 한 5, 6가지만 정해 놓으면 그걸 다 쓰진 않겠죠. 그 중에 그 선생님이 뭐 의미가 있는 거를 골라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겠죠. 그렇다면은 좀 더 편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학생부를 제대로 쓰되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생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저도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11월, 12월 2달은 진로활동 정리한 시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과목이 없으니까 진로활동이니까 그렇지만 교과를 가르치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쪼갠 거거든요. 내용을 입력하는 것들을. 근데 그거를 잘못 쓰시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막 반복해서 돌려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만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공유를 할까 말까 선생님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잘 쓰신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공개를 해드린 거고 몇 년 전에 그거를 가지고 잘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편리하게. 그러면 물론 이제 문장을 조각을 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더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장을 그냥 하나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쉽다. 쪼개는 것보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 교과서 혜택 탐구 주제 바이블도 사실은 4053개의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의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힌트라고 저희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도 팁으로 활용을 하되 이제 거기로부터 선생님들께서 파생해서 이제 활용을 하신다면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인 생기부가 아니라 좀 더 다채로운 생기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 독서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예. 이 진로 독서 관련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운영을 해보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약간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 보고 책을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잘 못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1시간 정도가 좀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교육을 좀 간단한 어떻게 운영하겠다 말씀하시고 첫 번째 시간에는 요즘 뭐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책을 바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거기서 고르게 하신 다음에 구글 폼에다가 소감문 형태로 책 제목하고 저자명을 제출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책 제목을 제대로 못 적는 아이들이 많아요. 진짜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고 네. 뭐가 책 제목인지 분별을 못하는 네, 그런 친구들도 책 제목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우선 정하게 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바꿔도 좋다. 바꿔도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이 시간에 너희들이 읽고 싶은 책을 하나 정해서 지금 바로 제출을 해라. 그럼 바로 그 제출하는 것을 노트북을 통해서 화면에 띄울 수 있잖아요. TV에. 그럼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이제 제목이 아니고 부제목이다.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아이들하고 좀 편하게 네. 너희들은 이런 책들에 관심이 많구나. 그 반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들이 쭉쭉쭉쭉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안 겹치더라고요. 저희 학교 애들을 봤더니. 근데 저희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인데 안 겹치거든요. 일반고 같으면은 계열이 다 섞여 있잖아요. 더 분산되겠네요. 그러면 더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교과세 특 작성 시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예시문은 이제 정부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4가지 형태가. 그래서 그 4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때 작년 2월 달쯤에 이제 개발이 돼서 공개가 됐는데 작년에 모든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교과 세특을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 작업으로 그 자료를 공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쓰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반발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뭔가 이제 매뉴얼과 비슷한 거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전에 교과에 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한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런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만 보더라도 예. 이미 뭔가 되게 정리되고 정제된 예. 뭔가 대학교나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배포되는 자료들도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대체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를 또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예. 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면은 다 볼 수가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정리를 제가 그냥 해서 저도 찾아보기 힘들어가지고 거기 올리는 거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도 다 거기에 탑재가 다 돼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네, 그래서 자료를 내가 직접 찾는 게 어렵다면 자료를 잘 찾는 분을 옆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인나현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구독을 하시듯이 들어가셔서 자료를 또 탐색하시고 또 자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또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또 소통하면서 함께 또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공통문구가 이제 많아서 걱정된다고 공통문구가 앞에 머리글이거든요. 머리글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고 그 뒤에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아이들은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사도 검색이나 교과세 특도 유사도 검색을 하는 대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머리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실험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실험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겠죠. 그 부분은. 하지만 뭐 무슨 실험 활동에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한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바이블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데 중학교 예. 학생들은 또 어떤 식으로 좀 이 책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이제 뭐 어떤 뭐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뭐 탐구 활동도 해야 된다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여기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 무슨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시로. 그러면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먼저 좀 탐색하는 어떤 자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친절한 동준 씨가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친절한 동준 씨가 직접 정말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 키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 학습 코칭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진행될 주제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선생님들께서 이런 방송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아까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방송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친절한 동준 씨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